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당신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경제라는 게임 자체, 즉 경제의 규칙, 구조, 심지어 수학적인 원리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를 탓하거나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흥미롭고도 불편한 진실, 바로 가난이 작동하는 실제 메커니즘, 숨겨진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 물리학을 이해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이 영상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더 열심히 일해라, 새벽 5시에 일어나라, 레몬물을 마셔라 같은 흔한 조언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조언은 어디에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도덕적 실패나 인격적 결함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폐쇄 루프 시스템, 특정한 메커니즘과 탈출 경로를 가진 덫 말입니다.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고리, 즉 보이지 않는 5개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고리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끊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물리학 비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켓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할 때 단순히 중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 속도라고 불리는 특정한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로켓이 연료의 99%를 소모하고 탈출 속도의 99%에 도달한다고 해도 궤도의 99%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추락하고 추락합니다. 탈출 속도 2에서는 중력이 항상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벽을 반쯤 올라갔을 때 차가 고장나거나 의료비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월세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력은 당신을 다시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때로는 더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지쳐있고 낙담했으며 다시 시도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가난의 물리학에서 선형적인 노력은 선형적인 결과, 심지어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중력을 깨뜨리려면 기하급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난은 값비싼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것은 부유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이 없으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음식, 세면도구, 모든 것에 대해 단위당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살 여유가 없어서 1년 만에 닳아 없어지는 싼 신발을 사고 다음 해에 다시 사야 합니다. 반면에 돈이 더 많은 사람은 1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질 좋은 부츠를 사서 결국 절반의 돈만 쓰게 됩니다. 그들의 발은 젖지 않았습니다. 발이 내내 젖어 있었는데 그 대가로 2배나 더 많은 돈을 썼죠. 이것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바임스 부츠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서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고 신용 점수가 낮아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비싼 당위 대출을 받기도 하죠. 시스템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가난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배낭의 무게는 달릴수록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중력입니다. 이제 이 중력을 만들어내는 5가지 구체적인 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리는 제가 희소성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원 샌딜 멀라이너탄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재정적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때, 즉 추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이번 주 월세를 어떻게 낼까? 와 같은 절박하고 즉각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들의 실질적 IQ는 13점이나 떨어집니다. 무려 13점이나.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자면 이는 대략 하루 꼬박 잠을 자지 않았을 때 겪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기능 저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알코올 중독자와 다름없는 상태로 기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손상된 프로세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로 진입합니다. 뇌는 당장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기능은 차단해버립니다. 투자는커녕
경력 개발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급날 이후의 일조차 제대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함정이 조여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당장 $200가 필요해서 급전 대출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 400%의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값싼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간편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식단 계획을 세울 정신이 없으니까요. 치과 치료비가 아까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치아가 심하게 감염돼서 응급신경치료를 10배나 더 많이 지불하게 되죠. 이런 잘못된 결정 하나하나가 다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압박받는 뇌의 합리적인 반응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함정을 더욱 조여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재정 목표의 첫 번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절대적으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휴가 자금도 아니고 은퇴 자금도 아닙니다. 비상자금을 말입니다. $500라도 $300라도 좋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지 능력을 되찾아 줍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재앙이 아니라 불편함 정도로 느껴지죠. 세탁기가 고장 나도 당황하기보다는 짜증이 날 뿐입니다. 이처럼 당황해서 불편함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반응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 여유 자금은 말 그대로 지능 지수를 회복시켜 줍니다. 뇌에 숨 쉴 틈을 주어 앞으로 48시간 이상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투자나 사업 시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늪 위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늪을 메워야 하죠.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몇 달 동안 진정한 절제와 제한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지적 자유를 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치 심판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도파민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가난의 악순환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삶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당신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당신의 뇌는 안도감을 갈망하며 당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 운동화나 명품 가방, 새 휴대폰을 살 때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20분 동안 고통은 사라집니다. 성공했다고 느끼고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자기 치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술에 의존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소비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계산입니다. 도파민은 20분 안에 사라집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는 20년 동안 쌓입니다. 순간의 안도감을 수년간 불어나는 빚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를 축적하는 행동과 가난을 유지하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악순환에 갇힌 사람들은 돈을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500가 생기면 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500가 들어오면 그들은 내가 자는 동안 이 돈이 어떻게 쓰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와 자산의 차이입니다. 자산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지만 부채는 돈을 빼갑니다. 비싼 차는 부채입니다. 명품 옷도 부채입니다. 잊어버리는 모든 구독 서비스도 부채입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은 겉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가 수도승 모드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독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삶을 간소화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외식을 줄이고 필요 없는 옷은 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걸을 수 있을 때는 걷습니다. 주거, 음식, 기본적인 교통수단과 같은 필수적인 것들만 남깁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 나는 훈련 중인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신경학적인 현상입니다. 소비를 통해 얻는 도파민 분비가 멈추면 뇌는 서서히 재조정됩니다. 은행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보상을 찾기 시작하고 소비보다는 통제에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파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은 실제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물건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면 소비 경제는 더 이상 당신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소비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소비 경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고리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고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형 소득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간은 돈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배웁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식에는 수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잠도 자야 하고 회복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시간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수입은 생물학적 한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출은 어떻습니까? 지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습니다.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은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경직된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주들은 임금을 조정하기까지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립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가진 것은 더 적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오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규칙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시간당 수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스킬 스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기술, 즉 최고의 프로그래머,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작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나게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전략입니다. 대안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는 두세 가지 기술을 적절히 숙달한 다음 그것들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설 노동자이면서 영업에도 능통하다면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자산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웨이터가 카피라이팅을 배우면 소비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의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술입니다. 스킬을 쌓으면 희소성이 생깁니다. 시장은 희소성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노력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 안에 10대 청소년이나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당신의 수입은 항상 그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을 쌓아야 합니다. 저 벽은 바로 당신의 기술 스택입니다. 네 번째 고리는 아마도 가장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고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실제로 신경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 감정 상태, 사고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동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종으로서 생존해온 방식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덫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덫에 익숙해져 있다면 당신의 거울 뉴런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개 양동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양동이에 개 한 마리를 넣으면 기어 나옵니다. 하지만 양동이에게 10마리를 넣으면 한 마리가 탈출하려고 할 때 나머지 개들이 다시 끌어당깁니다. 악의 때문이 아닙니다. 탈출하려는 개가 자신들의 갇힌 상황을 불편하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도승처럼 생활하기 시작하고 저축을 시작하고 사교 활동 대신 저녁 시간을 배움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니 왜 애쓰느냐고 할 겁니다. 젊음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중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다른 사람의 절망감을 흡수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찾기 위해 컨트리 클럽에 초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투자자, 기업가들의 책, 인터뷰, 기록된 생각을 통해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놀라운 것을 이뤄낸 사람의 전기를 읽을 때 단순히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자신의 머릿속에 누구의 생각이 울려 퍼지게 할지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거울 뉴런을 해킹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웃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누구들의 평균값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5번째이자 마지막 루프에 다다랐습니다. 부의 원동력.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는 빈곤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저는 이것을 복리의 공허 컴파운드 보이드 마라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 이자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복리 이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방정식의 잘못된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당위 대출 등 온갖 빚에 복리 이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날 밤보다 빚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 푼도 쓰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은 점점 더 거세지는 물살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덱스 펀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날 밤보다 더 부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눈덩이가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격차, 즉 복리 수익을 얻는 사람과 복리 이자를 내는 사람 사이에 점점 커지는 수학적 격차입니다. 이 격차를 극복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 모드입니다. 출혈을 멈추세요.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남는 돈은 모두 고금리 부채를 갚는 데 쓰세요. 신용카드 빚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다른 모든 빚을 갚으세요. 잠자는 동안 당신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을 없애버리세요. 두 번째 단계는 축적입니다. 빚이 없어지면 하루에 $10씩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믿으세요. 눈덩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리 이자를 내는 단계에서 이자를 버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유입니다. 자산이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출 속도이자 궤도 진입입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시간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바로 자유의 화폐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난에 묶어두는 5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소성 세금입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당신의 뇌를 장악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도파민 함정, 돈을 불릴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해소에 대한 생물학적 욕구, 선형 소득 함정, 즉 시간과 돈의 상한선은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중력은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인 환경에 보이지 않는 끌어당김입니다. 그리고 복리 효과의 허점, 즉 수학적 법칙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서 이자를 내는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힘, 기계적인 함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적 함정이 그렇듯 그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완충 장치는 희소성 세금을 깨뜨립니다. 수도승 모드는 도파민 함정을 깨뜨립니다. 기술 축적은 선형 소득 상한선을 깨뜨립니다. 의도적인 입력, 즉 읽는 책과 흡수하는 생각은 사회적 중력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빚에서 자산으로의 전환은 복리 효과의 허점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시작은 험난합니다. 하지만 탈출 속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도에 도달하면 물리적 법칙이 바뀝니다. 마찰은 사라지고 고된 노력은 추진력으로 바뀌며 희생은 복리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덫에서 벗어날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환경도 당신이 머물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도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도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결정뿐입니다.